네, 예비 저감 조치가 처음 내려진 것이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협조했는데 그렇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겠죠. 또 효과가 있어야 다음에도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첫 시행이어서 측정이 쉽진 않지만 최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 저감 조치인 만큼 실제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효과가 어땠나요? 네, 일단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 비상저감 조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 효과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자, 당시 수도권에 하루 동안 내려진 비상저감 조치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평소보다 6.8톤이 줄었습니다. 항목별로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화력발전소를 규제하는 상한제약, 이 출력을 80%로 묶는 이것이 가장 역할이 컸고요. 그다음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었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절반이 넘는데 예비 조치에는 모두 빠진 항목입니다. 자, 오늘 포함된 공공기관 이부제 또 공공사업장 규제를 통해선 1.1톤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항목들이 빠졌다 보니까 효과도 그때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농도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우선 당시의 농도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사례나 또 여러 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출량이 4톤이 주니까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0.7 마이크로그램이 줄었다. 즉, 이 톤당 약 0.175 마이크로그램이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비 저감 조치로 농도는 0.2 마이크로그램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0.2 마이크로그램이면 뭐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효과가 없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 전문가들 평가는 어떤가요? 네, 우선 정부가 이렇게 다각화한 방법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는 노력, 평가할 만하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중국발 미세먼지나 또 이제 대기 정체 현상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한번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여름, 지난 7월에 부산과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특히나 대기 정체의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지리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중국과는 영향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세제곱미터당 약 20 마이크로그램대에 불과했었던 농도가 대기 정체가 심각해지자 6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대기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곧바로 14 마이크로그램, 이 좋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저감 조치를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의 배출량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꼽히는 이 예비 조치 같은 경우에는 비상저감 조치보다 이 예보의 역할이 훨씬 더욱 커졌습니다. 이 내일 예보만을 기준으로 한 비상저감 조치와 다르게 이 모레 예보까지도 발령 기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직전까지도 이 수도권 지역의 농도를 계속 살펴봤는데, 자, 일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이다라는 이 예보, 오늘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내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본래의 비상저감 조치는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